윤 소장입니다. 24년도 12월 24년도 마지막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24년도에는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팔 전쟁이 있고, 11월, 12월, 9월달 제외하고 11월, 10월, 11월, 12월 좀 전쟁이 좀 잠잠했는데, 다시 이제 1월달이 됐던 이스라엘의 그 총리 그 사람이 트럼프하고 친하잖아요. 그래서 10월달에 미국 투표 선거일 전에 이스라엘이 그 이란을 공격했죠. 이란도 뭐 둘이서 뭐 합의된 공격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고 트럼프의 도움을 많이 줬다.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1등 공신은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였지만 이스라엘 총리가 많은 도움을 줬다. 그리고 투표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했고, 내년 25년 1월 20날 취임식을 합니다. 워싱턴에서 취임식을 하는데 2만 명인가요? 초대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몇 명이 초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는 권력, 오는 권력 쪽에 그 마라라고 그 트럼프 플로리다 그 별장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만나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되게 그 치밀하고 예민한 사람이죠. 영리한 사람입니다. 자기 관리도 잘하고 이래서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취임일까지 10월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옛날처럼 막 뭐 관세를 100% 때리겠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그 다른 나라에 공포를 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취임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동안 테슬라 주가도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을 이제 비축 통화로 한다고 막 그랬어가지고 코인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그 코인 비트코인 저쪽에 주식 채권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말이 좀 뻥이 좀 심하고 실질적으로 트라이 할 때는, 협의를 볼 때는 이득을 가져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유럽이나 세계 각국에서 많이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손정희 일본 손정희는 2조 달러?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그런 엊그저께 발표도 있었고, 트럼프 일기 때는 그 아베를 많이 괴롭혔죠. 그래서 이제 아베가 일본에서 총살 당해갖고 죽을 때, 그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죽고 나니까 왜 뜬금없이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찾아와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래서 일본이 만약에 혜택을 보고 한국은 많이 괴롭힘을 당할 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부시나 이런 스타일보다는 능구렁이 스타일보다는 트럼프처럼 해결 방안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맨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국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3일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갑자기 제가 12월 달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10월 달서부터 이런 얘기 하니까 댓글도 달고 그래가지고 저번 달에는 11월 달 그 방송을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이것 좀 보지 마시고 다른 데 가갖고 보셔라 이런 말씀까지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엄이 있던 날 국회를 보호하려고 오셨던 시민분들, 그분들 또 맨몸으로 그 장갑차는 아니지만 트럭을 막았던 그 분들,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계엄 시간이 벌써 이제 한 달 가까이가 지나고 있는데 이 계엄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우리가 월급을 줘가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월급을 줘가면서 괴물들을 키우고 있었다. 그 전에 제가 공무원들 그 고위 공무원들 얼마나 썩어 있는지 고위 공무원들이 능력이나 실력 가지고 그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승진이나 이런 것도 임명이나 이런 것도 권력에 그 아부하고 이러면서 그 공무원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와이프 되는 마누라들이 뒤에서 친목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나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또 뭐 현 대통령도 뭐 그런 쪽에 있던 사람이고 공무원 사회 뭐 검찰 출신이잖아 우리 이 사람도 이름도 말하기 싫고 한데 이 괴물도 검찰 출신이었으니까 그 조직에서 큰 사람이고 또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서 큰 사람들 또 그 한덕수 부총리도 기재부에서 큰 사람이죠. 전 세계에서 공무원 고시가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소위 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공무원 그 몇십 년 동안 해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썩어 있느냐. 우리 민 쪽에서는 세계에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경제 발전을 이뤘잖아요. 그거의 혜택을 보고 권력을 가져간 게 그 사람들이 아니고 재벌이나 우리 피땀 흘려 이런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그 고위 관료들 이 관료들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다 가져갔다. 내가 바보처럼 그것도 모르고 권력을 헌납해줬다. 빼앗긴 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준 거는 못 찾아오는 거예요. 예? 법적으로 얘가 얼마나 그 외환죄까지 있잖아. 북한을 해가지고 정보사회들을 해가지고 지금도 체포가 안 되고 있고 정보사회들이 작전 그 엔딩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도 내란 중이란 말이에요. 외환 중이고 북한 애들까지 해갖고 그 정보사애들 군복 입혀가지고 북한군 군복 입혀가지고 북한 소행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해서 정권을 잡고 자기는 왕자를 새겨가지고 한국을 지 마누라한테 헌납하겠다 대한민국을 또라이지. 이런 그 쳐다볼 가치도 없는 놈을 대한민국의 늙은이들이 늙은이라고 해갖고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가 그걸 달게 받겠다. 지금 한 번은 실수고 쿠데타가 두 번은 고의로 한 거죠. 두 번째 쿠데타는 전두환이가 두 번째 쿠데타고 세 번째는 이 윤석열이라는 놈이 군대도 안 갔고 군대 미필자가 군바리들 그 똥별들을 이용해 갖고 쿠데타를 일으켰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늙은 일본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아. 이 친일파 놈.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 60세 이상 되시는 이분들 진짜 각성 좀 하시고 이번에 젊은이들한테 모든 거를 좀 믿고 맡기고 해야지. 가면 갈수록 죽지도 않고 이러니까 의학이 발달해 갖고 이 초고령 사회가 돼가고 나니까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비전이 없는 거지. 미래가 없는 거지. 젊은이들한테는.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 탄핵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제대로 이 나라를 보호하고 이런 시민분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러고 이 추운데 그 추운 아스팔트 바닥에 국회 앞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분들, 젊으신 분들, 갑자기 여기 보면은 광화문에서 이 늙은이들 나와가지고 일당 받아가면서 나와가지고 이거 얼굴들 봐봐. 이게 다 이 늙은이들밖에 없어요. 이 늙은이들 일당 받고 나와갖고 이재명하고 지금 이 계엄하고 뭔 상관이 있어? 계엄이라는 거는 계엄이 되는 순간 자식 새끼, 며느리, 손주, 손녀 다 강간당하고 자식 새끼, 손자 길거리에서 몽둥이로 골목으로 끌려가갖고 두들겨 맞고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세상이 되는데 이 늙은이들 와갖고 이거 하는 짓들 보면 참 기가 찹니다. 이 얘기는 좀 내가 심하게 하는 이유는 심하게 할 때도 됐다. 왜 군바리들 똥별들이 나와갖고 계엄에 동조를 했으며 내란을 일으켰는지
어떤 그런 보스를 따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보스 같지도 않은 보스, 지 마누라 치마폭에 둘러싸여 있어갖고, 똥인지 오줌인지도 모르고,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이 뭐 하는 직책인지도 모르고, 그냥 권력하고, 이러쿵저러쿵 지시만 하면 다 돼. 대통령이 그런 사람, 그런 직책이고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니죠. 사이비 종교 그 추종자들 같은 이런 늙은이들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야. 이거 죽지도 않아. 바퀴벌레처럼 슬금슬금 나와가지고 이런 광화문에 나와갖고 이러고 있는 늙은이들은 저도 어머님을 모시고 살지만 참 국가의 적이죠. 내란죄 반란죄의 동조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이거를 좀 뭔가를 뒤집어서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다시는 이런 공무원 출신들, 이런 괴물들, 엊그저께 봐봐요. 제가 그랬잖아, 저번 달에. 한 번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탄핵해갖고 말라 죽이기 힘들다. 이 바퀴벌레처럼 계속 나온다. 이 주둥아리로는 어디 가갖고는 뭐 자기가 무슨 개뿔 아무것도 아닌 게 여기 어깨에 뽕만 들어가가지고 주둥아리로는 맨날 구라만치로 다니고 2년 반 동안 해놓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뭘 했어? 그러니 정부가 멈춰 있었잖아, 2년 반 동안. 뛰어가도, 남들보다 더 뛰어가도 두 배, 세 배를 뛰어가도 되는까 말까 한데, 가만히 앉아서 뒤로 뒤쳐졌단 말이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젊은이들, 이분들이 진짜 애국자이십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전. 이분들이 나와서 좀 뭔가를 뒤집을 수 있는 나라를, 우리나라가 10년, 20년 후에 멋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의사 표현이 되지 않을까. 국민의 힘이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 그 내란 동조하는 정당 그 국민의힘이 아니고, 그래서 저번 달에도 제가 공무원, 고위공무원들, 국무위원들 봐봐요. 그게 국무위원들입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고, 어디 마약 먹고 홀리는 놈들 같아. 사이비 종교에. 92년도에 휴거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놈이 하나님을 안 믿고, 신도들 해가지고, 뭐라 그러더라, 교회를 바치고 그러면 천국을 가고, 여기 내가 사진이 있는데, 그런 게 있었어. 이걸 내가 왜 기억하냐면, 우리 친구 어머님이 친구를 이렇게 아들만 삼형제인데, 지금도 제가 만나요. 1년에 한두 번씩. 우리 친한 친구가 이거에 관련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확하게 기억해요. 하늘로 올라가긴 뭘 개뿔이나 올라가. 목사놈이 재산 다, 그래갖고 하늘 올라간다 그러고 전 재산 다 교회에다 헌납해라. 이래가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하는 놈들, 한나라당 국민의힘인가 뭔가 그 놈들 보면은 또 국무위원들 윤석열이 밑에서 권력해갖고 피 빨아먹는,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은 이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잘 해결이 돼서, 좀 우리나라가 이걸 기회로 해서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주가가 한 150조 정도 날라갔더라고, 주식에서만. 그러면은 코인 시장도 한 30% 이상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 정도 날라갔겠지. 1대1 정도 되니까. 또 채권 시장은 한 4배 정도 되잖아요. 국채도 있지만 회사채도 있고. 이런 시장 날라간 것들이 한 150억에 5배만 해더라도 얼마야? 750조잖아요. 750조 계엄 하나로 날린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괴물이 750조를 날려. 750조를 우리가 수출해서 750조를 순 마진을 남기려면 얼마를 해외에다가, 우리나라 수출해서 먹고 사는, 수출한 돈 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와서 그 돈으로 사우디나 이런데 중동에 가고 오일을 사오고, 석유를 사오고, 가스를 사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달러가 없으면 그거 살 수가 없잖아.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수출을 해서 겨우겨우 순 마진을 한 방에 날리는 내란범, 외환범이에요.
제가 그랬잖아.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뭐 아는 게 많이 없고 이렇게 편향된 뭔가가 있다. 또라이인 거지, 또라이, 개또라이. 이거를 대통령으로 뽑은 거야. 경상도 그 나이 먹은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응? 60대 이후에서 70% 지지가 나왔고 60대 이하에서는 30%도 안 나왔어요. 지금은 지지율이 60대 이하에서는 10%도 안 나와. 어차피 10%는 10명 모아놓으면 다 또라이야. 10 중에 하나는. 경상도하고 저기 강원도에서밖에 안 나오는 거야. 지금도 지지율이. 그런 놈들이 육군사관학교, 이 서울대 법대, 육군사관학교. 서울대 법대가 그 내란학과, 서울대 법대, 서울대 내란학과가 돼버렸고, 요번에 신규 등록이 된 거지. 서울대 그때 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내 친구도 뭐 아버지가 성균관대 아는 저기 임직원이어가지고, 자녀들이 다 성균관대 출신이니까, 얘도 뭐 아버지가 뭐 교수였다며. 충분히 뭐 개연성이 있어. 육군사관학교는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째 내란학교가 돼버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육군사관학교를? 내란사관학교가 돼버렸잖아요, 육군사관학교는. 경상도 또 육군사관학교 나온 놈들 중에 경상도 애들이 모여서, 정보사령관, 참모총장, 국방장관, 김용현이, 이런 새끼들 다 육군 출신이었던 놈들이, 다 경상도, 고향이 경상도 출신이었고, 그 호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했더만, 또 호남 사람들 또 죽이려고 해서, 나 엊그저께 그 여객기 사고 나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났을 때, 와이프하고 나하고 딱 와이프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냐고. 아이, 그러게 하겠어. 그래. 그럴 수도 있죠. 그거보다 더한 놈들도 할 짓이니까. 오죽하면 북한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정보사 애들한테, 정보사 애들 제가 군생활하면서 봤어요. 다치차 타고 가는데, 해질녘에 다치차 타고 가는 거 봤는데, 훈련 마치고. 눈이 고양이처럼 빨개. 적 요인 암살, 북한에 가가지고, 간첩, 한국 간첩이지. 한국 간첩이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정보사 애들이에요. HID라 그래. 이명박 정부 때도 왜, MBC, 난리 부리고 할 때 가스통 들고 MBC 앞에서 노조들 와해시키려고 이명박이가 그럴 때 HID잖아. 국민의 세금 가지고 키워놨더니 국민한테 총뿌리를 겨눠버린 거지. 이 공무원, 이 고위 공무원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괴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썩어, 고위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썩어 있느냐, 이번에 나타난 거잖아요. 이 내란죄, 외환죄, 이거 확실히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가 이승만이가 왜 일본의 그 친일파들 처단 못한 것처럼, 이번에 친일파들 다 들어왔잖아. 이번 정부에. 딱 대통령 되자마자 후쿠시마 원전 뭐 하더니 독도에다가 뭐 하고 육사를 그냥 친일 학교로 만들어 버리고, 결국엔 육사의 대한민국 내란 학교가 돼버렸잖아요, 육사가. 이번에도 이거 처리 못하고 바퀴벌레처럼 생명 연장해주면 다음에 10년 있다 또 이 짓 할 놈들이야. 그놈들은 슬금슬금 바퀴벌레처럼 살아나가지고. 우리가 좀 정신을 많이 차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고마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GTX-A가 개통이 됐는데, 올해 초에는 수서에서 밑으로 동탄 2까지 개통이 됐죠. 그리고 수서에서 서울역까지는 삼성역 지하에 무슨 아파트 밑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개통을 못했고,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보면 파주 운정, 일산, 대곡, 또 이쪽에 연신내, 그 다음 서울역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쪽이 개통됐고, GTX-BC는 아직 착수를 못했고, 우선은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그거 좀 뒤로 더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GTX-A라도 빨리 돼서, GTX-A 내년에 이 검단 신도시에 연결되는 인천 지하철 1호선, 또 내후년에는 9호선 연장,
그 부분 27년도까지 개통되는 거 2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서울 5호선 연장선 이 부분 그래서 GTX 개통되고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집 가격이 좋을 거다. 아파트 신규 아파트 그쪽에 가격이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24년도 부동산 시장을 정리를 해보자면 24년도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꽝이었죠. 23년도, 22년도서부터 그랬으니까,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완전 꽝 나가리 됐고, 서울만 24년 1월 전반기 정도에 23년도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대출 규제하니까 23년도 후반기에 안 좋다가 11월, 12월 설금설금 좋아지고, 1월 달서부터 대출 풀리고 좀 해주고 하니까 이제 서울서부터 신규 아파트만 좋았고, 기존의 구도심 아파트라든지, 강남 3구, 그 다음에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이쪽 한강변 아파트 빼고는 그 외에는 볼 필요도 없이 안 좋고, 지금 상황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만 좋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신규 아파트들, 신도시 아파트들 이런 쪽으로만 좋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특히 이제 남부 쪽 이런데 검단 신도시서부터 이제 저쪽 미사 이런데 그 남부 쪽으로 이제 많이 좋을 것 같고 서울도 일자리가 좀 많이 좋아지면 서울 쪽에 일자리가 많이 좋아지는 쪽 근처. 그런 쪽은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이 좋은 일자리는 대거 한강 이남에 다 있으니까 그쪽이 많이 좋아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해보고 특히 동탄2나 수원 또 판교, 성남, 수지, 용인 이런 쪽 경부 라인 쪽이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출 규제 하고 나서부터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지금 내년 1월 1일서부터는 또 대출이 확 풀린다. 풀 수밖에 없다. 내수 진작. 또 한국은행도 지금 내수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1년 전에 제가 해야 된다고는 때는 묻혔는데 그때는 못하고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늦은 거죠. 타이밍이 안 맞아요. 미스매치가 나는 거고. 항상 이렇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좀 시장하고 많이 안 맞아요.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1년 동안 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 상반기 9월달, 8월, 9월달까지 굉장히 뜨거웠고 9월달에 그 스트레스 DSR 나오면서부터 이제 또 많이 안 좋아졌다. 이거는 그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실거래가 건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보면은 제 말이 이해가 갈 거예요. 근데 오를 것만 올랐다. 예. 그다음에 좀 주춤하다가 내년도 1, 2월 달에서부터 주춤하다가 이제 또 오르면 오를 것만 오른다. 근데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반기 후반기로 가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후반기로 가면 이제 공급이 없고 이러다 보면 내년에 공급이 더 없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약간의 좀 상승폭이 올해보다도 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그 아파트 그 매매 가격 변동률을 이렇게 봤을 때 서울은 지방에 아파트가 가격만 해더라도 한 두세 배 되는 거고, 지방은 좀 가격에서 보면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서울이 우선적으로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그 다음에 이제 전국 평균이 있는데, 평균에서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거는 서울 수도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격차는 더 심해진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경기가 안 좋죠. 경기가 안 좋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계엄령 한 방이 경기 안 좋은 곳에 등에서 그냥 등짝에다가 칼을 꽂아버린 격이 됐죠. 그래서 환율은 지금 폭등하고 있고 주식은 폭락을 했고 주식에서 채권에서 돈이 그 계엄령 하나 때문에 날아간 돈만 해더라도 주식이 150억 정도 날아갔다고 하니까 국민연금에서 수혈하고 안정기금, 주식안정기금 이런 거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지만 그게 이제 계엄 때문에 그렇게 폭락을 하니까 투입을 한 거잖아요. 다 따져보면 주식에서 한 150조, 채권 또 코인 이런 데서 보면 한 750조 이상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다음은 이제 환율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환율이 지금 1320원에서 3개월 지금 본데 지금 1476원인데 지금 1500원을 가느냐 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엄뿐만이 아니고 지금 추세가 미국서부터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8이니까 23년도 그 9월 달인가요? 그때 지금 달러 인덱스가 막 110까지 가고 막 그랬을 때인데, 그때도 환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환율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그 경제 체력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표시된 게 환율인데, 워낙 미국이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 해가지고 그 정책 금리는 지금 연준 금리는 낮아지고 있지만, 이번에 또 낮췄잖아요. 근데 낮아지고 있지만, 시장 금리, 그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시장 금리잖아요. 그게 지금 막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가 되는 거죠. 돈이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이라든지 유로화라든지 뭐 엔화래, 일본 엔화라든지 우리나라 원화 좀 상대적으로 안 좋다. 네, 우리나라 원화는 더 안 좋다. 왜? 이 계엄령 때문에 더 안 좋아지는 쪽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환율이 조금 많이 안 좋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 환율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어서 수출하는 기업엔 좋지만 수입하는 거는 내가 돈을 10% 더 주고 가져와야 되는 거면, 이제 우리는 원유나 가스 수입을 많이 하는데 물론 선물로 하지만 이게 영향을 많이 주죠. 그러면은 기름값만 해더라도 우리가 엊그저께 인플레가 온 것 자체가 그 공급 측면에서 기름값이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환율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금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렸고, 미국도 지금 12월 19일 날 엊그저께 그 25포인트를 내렸죠. 50포인트 10월 달에 내리고 9월 달에 내리고 25포인트 이제 세 번째 미국은 내렸고, 한국은행은 25포인트씩 두 번을 내렸어요. 그래서 2% 차이가 났었는데, 200포인트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0.5 150포인트 차이가 나고, 환율 차이가.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뭐 나라의 체력이고 뭐고, 그 한국은행 그 총재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내수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거 불씨를 좀 지펴야 된다. 금리를 낮춰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늦었습니다. 작년서부터 했었어야 돼요.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아쉬운데, 정책이라는 게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시장적이지를 밸런스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보수 쪽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 또 정부가 또 무능해고, 금리가 1월 달에는 이제 좀 금리, 대출 금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 보려고 그래요.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인데 시장 금리가 거꾸로 지금 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담대라든지 이런 거는 저번에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얘네들 정부에서 안 건드리면 얘네들 안 내립니다. 더 많이 해. 기준금리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금리라든지 이런 게 더 높아요. 얘네들은 수익이 거기밖에 없거든. 거기에 목매여 있어요, 한국의 은행들은.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봐주고, 그러고 나서 자기 퇴임하면, 은퇴하면 글로 가고. 우리가 좀 현명해질 필요가 있어요. 다음은 세금 소식입니다. 뭐 12월 달에는 크게 뭐 말씀드릴 것보다 12월 달에 이제 종부세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원유 가격이, 유가가 지금 어저께까지 한 70불에서 이렇게 있다가 두바이유가 지금 74불까지 돼 있는데, 조금 지금 달러가 강해지면서 유가도 이제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유가가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다. 주유소에 가시면은 기름값이 조금씩 올라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또 뭐 조정이 되니까 그러는데, 미국이 지금 주식도 그렇고, 올해도 뭐 S&P 500이 뭐 25%, 23년도에는 20% 이상씩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미국 10년물 그 영향을 받아서 조금 그게 이제 주식이 많이 흐르고 이래서 좀 부정적인 그런 면들이 조금 나타나지 않나, 또 연말이고 해서 그런 있는데 1월 달에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래서 원유 값이 지금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조금 불리해져. 안 좋은 상태에서 원유값까지, 석유값까지 올라버리면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 다음에 금값에 대해서는 금도 지금 멈칫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달러가 강해지고 이런 면에서 금값이 조금, 달러가 약해지면 금값이 좋아지고 그러는데, 이것도 조금 이제 오르다가, 올해는 너무 많이 올랐죠, 금값도.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된다, 1월 달에. 주식, 국내 주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50조 정도 날렸죠. 계엄령 때문에. 계속 1년 동안 안 좋았는데, 주식 시장에서 8월 달서부터 외국인들이 한 달이면 1조, 2조씩을 계속 빼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가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이 윤석열이가 계엄하려고 그 국방장관을 바꾸고, 그 장군들 보직을 다 바꾸고 이러면서 준비했던 거를 실행하려고 국방장관 그 김용현인가 그놈아 그 국방장관으로 하면 경호처장으로 갔다가, 이놈이 옛날에 그 사단장 할 때 그 조작해가지고 그 연대장 감옥 보내고, 지 부하 감옥 보내고 그런 놈이거든. 그래서 이 불명예 전혀 제대를 했다가 윤석열이 그 충암공가 그것 때문에 이제 화려하게 그 경호처장으로 복귀를 해갖고 국방장관을 이제 요번에 하면서 그 요번에 내란을 일으킨 놈인데, 같이 윤석열이하고 같이 이때서부터 미국은 알았던 것 같아. 북한이라든지 미국 애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미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제가 보기엔 그래서부터 빠져나간 것 같아. 8월 달서부터. 주식시장에서 계속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조를 빼야 된다. 그러면 한꺼번에 10조 못 빼죠, 걔네들도. 그러니까는 계속 1조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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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씩, 1조씩, 2조씩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미국 애들은. 감청을 하니까. 바로 옆이잖아. 꽂기만 하면 다 들리는데, 화매치 둘이, 대통령하고 대통령 마누라하고 둘이 쏙닥쏙닥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을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 트럼프가 되고 나서 미국 주식 굉장히 좋죠. 특히 이제 그 트럼프 넘버 2 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뭐 많이 올랐고, 이제 걔도 코인 하는 애니까 코인 많이 올랐고, 뭐 비트코인을 뭐 미국 코인도 한번 계속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괜찮다. 이 투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나무를 보는 것보다 나무 언덕 너머에 숲을 봐야 되고, 그 너머에 언덕 너머에 세상을 또 예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라는 걸 예측을 하고 정보를 모아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냥 우리 생각지도 못한 거에 대해서 변수가 많으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특히 돈에 대한 거는. 그래서 투자를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남들은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24년도에는 굉장히 안 좋은, 또 제가 부정적인 이런 얘기를 했는데, 25년도에는 또 희망의 싹이 자라나서 아침에 해 뜨는 것처럼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고, 앞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서 PC가 나오고 디지털 세대로 전환이 되고, 산업혁명에서 2000년대 디지털 세대로 전환이 되고, 2010년도에는 모바일 세대가 됐고요. 그거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운 좋게 타가지고 굉장히 좋은 환경을 구축을 했죠.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디지털 환경이 돼 있고, 지금은 또 세상이 한번 뒤집어질 정도로 이제 AI 세대가 되려고 지금 바뀌려고 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중요한 세상 딱 기로에 서 있는데,
조금은 이런 나라 또 굉장히 안 좋은 우리나라 사정이 있어서 부정적인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때 잘 극복을 해서 전 국민이 힘들더라도 그런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빨리 이런 그 수구 세력들, 내란 세력들, 반란 세력들 이런 걸 빨리 해고 정상적인 나라를 되찾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항상 우리나라는 그렇게 견뎌왔잖아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감사드리고 그 추운데 그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시위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들 덕에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를 마치겠습니다.